4월이 되면 마트나 시장에 초록빛 나물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취나물, 두릅, 미나리쑥 같은 이름들은 익숙한데 막상 뭐가 어디에 좋은지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좋다고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길래 반찬으로 한두 번 해먹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장점이 있어서 해마다 이맘때 추천되는 건지는 막연하게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봄나물이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4월에 제철을 맞는 나물 8가지가 왜 건강식으로 자주 언급되는지, 핵심 장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은지 하나씩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봄만 되면 몸이 나른하고 피곤한 분들이라면 끝까지 보시면 참고할 포인트가 꽤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물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취나물입니다. 취나물은 독특한 향이 특징인데 이 향 자체가 그냥 맛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취나물에 들어있는 정유 성분이 기분 전환이나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취나물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 국이나 찌개처럼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나트륨 균형을 잡는 데 참고할 만합니다. 무침으로 먹을 때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살짝 넣으면 향도 살고 영양 흡수도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나물 하나만으로 혈압이 관리되거나 피로가 확 풀리는 건 아니니까 전체 식단의 한 부분으로 가볍게 챙기는 정도가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두릅입니다. 두릅은 산채의 제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봄나물 중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두릅에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성분은 인삼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포닌은 기력 보강이나 면역 기능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타민C와 칼슘도 풍부해서 봄철 떨어진 활력을 챙기는데 참고할 수 있는 나물입니다. 두릅은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방식이 가장 흔한데 데칠 때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 짧게 데치는 게 낫습니다. 물론 두릅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먹어서 면역력이 확 올라간다고 기대하기보다는 봄 식탁에 자연스럽게 올리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봄나물이 좋다는 건 아는데 정작 4월 후반에 나오는 나물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죽순입니다. 죽순은 4월 말부터 채취하는데 식이섬유가 상당히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건 장운동을 촉진하고 소화 흐름을 돕는 데 참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죽순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몸의 부기를 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중 지방 수치와 관련해서도 자주 언급되는 식재료인데 이건 죽순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체내에서 지방 흡수를 줄이는데 일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죽순은 날 것 그대로 먹기보다는 반드시 삶아서 떫은 맛을 빼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삶은 죽순을 볶음이나 조림으로 만들면 식감도 좋고 반찬으로도 훌륭합니다. 네 번째는 머위입니다. 머위는 이름은 좀 낯설 수 있지만 시장이나 마트에서 의외로 자주 볼 수 있는 나물입니다. 머위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 중 하나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퀘르세틴은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자주 언급되는 성분입니다. 봄철에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잦은 시기라 기관지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는데 이 시기에 머위가 추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쌈으로 싸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으면 쓴맛도 줄고 먹기도 편합니다. 다만 머위 하나로 기관지 건강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식단과 생활 습관을 같이 봐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사실 봄나물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미나리가 해독 식품으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퀘르세틴과 캠페롤 같은 식물성 색소 성분이 체내 중금속이나 미세먼지를 흡착해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 기능과 관련해서도 자주 언급되는데 미나리가 손상된 간의 해독 기능을 회복하는 데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미나리만 먹으면 간이 깨끗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 식습관 안에서 참고할 포인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나리는 생으로 먹을 때 향이 강해서 고기와 함께 쌈으로 먹거나 물김치에 넣으면 먹기 훨씬 편합니다. 다만 미나리를 재배 환경이 불분명한 곳에서 구하면 기생충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깨끗한 유통 경로를 통해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물 5가지를 봤는데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봄나물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칼륨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으며 식이섬유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나물이 특별히 대단한 게 아니라 봄, 제철 나물들을 골고루 챙기는 것 자체가 이 시기 식단의 포인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6번째 방풍나물로 가보겠습니다. 방풍나물은 이름 자체가 풍을 막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풍나물에 들어있는 쿠마린 성분은 혈전 생성을 방지하고 호흡기 점막의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봄철에 황사와 꽃가루로 알레르기 비염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시기에 방풍나물이 자주 추천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방풍나물은 향이 순한 편이라 무침이나 겉절이로 먹기 좋고 생선구이 곁들임으로도 잘 어울립니다. 다만 방풍나물도 마찬가지로 알레르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식품만으로 관리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7번째는 완두콩입니다. 완두콩은 나물은 아니지만 4월 제철 식재료로 빠지지 않는 식품입니다. 완두콩에는 비타민 B1이 채소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할 만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대사를 촉진하고 에너지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나른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자주 드는 분들에게 완두콩이 추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두콩밥을 지어 먹거나 샐러드에 넣으면 자연스럽게 식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콩류 특성상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으니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쑥입니다. 쑥은 사실 봄나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주자입니다. 쑥에 들어있는 시네올 성분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유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쑥은 혈액을 맑게 하고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옵니다. 쑥떡이나 쑥국으로 먹는 게 가장 흔한 방식인데 말린 쑥을 차로 우려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쑥은 성질이 따뜻한 편이라 체질에 따라 열이 많은 분들은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챙기시는 게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 4월 제철 나물 8가지를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취나물은 칼륨과 향 성분으로 나트륨 배출과 기분 전환에 참고할 수 있고 두릅은 사포닌과 비타민C로 봄철 활력 챙기기에 자주 언급됩니다. 죽수는 풍부한 식이섬유로 장 건강과 부기 관리에 참고할 수 있고 머위는 퀘르세틴으로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나리는 해독 관련 성분으로 자주 추천되고 방풍나물은 호흡기 점막 저항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완두콩은 비타민 B1으로 봄철 무기력 해소에 참고할 수 있고 쑥은 소화와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봄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8가지 중 하나만 열심히 먹는 게 아니라 전체 식단 안에서 골고루 자연스럽게 챙기는 것입니다. 봄나물은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 제철에 맞는 좋은 식재료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나물이라도 맞는 분이 있고 덜 맞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무리해서 드시기보다 본인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로나 소화 불편 같은 증상이 오래가거나 심하다면 음식만으로 관리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영상은 특정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내용이 아니라 일상에서 참고할 수 있는 생활관리형 건강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8가지 나물 중에 어떤 걸 가장 자주 드시나요? 아니면 올봄에 꼭 한번 챙겨보고 싶은 나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잡을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해 두셨다가 장 보실 때 한번 꺼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4월에 챙기면 좋은 제철 해산물도 정리해볼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두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